죽고 싶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던지곤 한다.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 책의 저자는 임세원,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책에서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환자와 동료를 먼저 생각하며 스스로 희망의 근거가 되었던 그의 마음은 임세원법이라는 보통 명사로 남아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보라고 함께 살아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삶의 순간순간을 행복으로 채워나가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희망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 없는 희망은 부질없는 기대에 불과하며 근거 없이 가졌던 희망은 때때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좌절만 안겨준다. 희망의 근거를 찾아서 희망의 근거는 곧 우리가 거친 현실을 견뎌내는데 가장 유용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부터 희망의 근거를 찾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 신념, 현실 직시, 인내심,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념, 나아질 것을 믿으며 오늘을 산다. 무작정 믿는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 희망찬 미래가 예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만으로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희망의 행동 혹은 실천이 결합됐을 때 이를 신념이라 부르며 이것을 일반적으로 믿음과 구분해 사용한다. 바꿔 말하면 실천이 없는 신념은 신념이 아니다. 신념은 희망을 현실화하고 마침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 신념이야말로 희망의 근거를 찾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하나둘씩 쌓여가자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오늘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내 신념이 점점 강화되는 것을 느낀 것이다. 거대한 피라미드는 어떤가? 돌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수많은 시간 동안 쌓아 올려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나는 종종 내가 지금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일꾼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매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돌덩이를 하나씩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 돌덩이들이 모여 어느 날 위대한 피라미드가 될 것을 믿으면서 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내 희망을 이야기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질 거라 믿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설령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죽는 날까지 평생을 고통에 시달린다 해도 수많은 오늘을 견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보다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고난의 극복은 시작될 수 있다.
현실 직시, 답이 없음이 답일 때.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을 때 누구나 처음 보이게 되는 반응은 바로 현실 부정이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다가 그것이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보이게 되는 반응은 바로 분노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그 모든 상황에 대해 화가 나게 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를 고민하며 있지도 않은 원인 제공자를 만들어내 증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설령 원인 제공자가 존재한다 해도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 해도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힘든 상황은 대부분 원인을 어렵게 알아냈어도 문제 자체가 지속되는 정말 지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그렇게 힘들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부정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시궁창 같은 현실일지라도 이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내려면 아무리 괴롭더라도 현실과 직면해야만 한다.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우선 물속에 머리를 담글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다.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것은 처음엔 무서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물이 두려워 머리 담그기를 포기한다면 결국 영원히 수영을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한편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할 때 자신의 머리만 안 보이게 숨는다. 내가 보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도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실은 여전히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내가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것을 직면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러려면 일단 현실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답이 없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뎌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답이다.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고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포기해선 안 된다. 그래야만 정말로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조차 마침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지 내 인생의 작은 조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 무수한 기억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합에서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일은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 조각 하나로 인해 나머지 조각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인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한계를 넓히기. 살다 보면 무조건 잘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닐 때가 많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기만 하다가 마음의 상처가 골막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겪었거나 겪어내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뼈저리게 공감할 것이다. 보통 이상의 공경에 맞서야 할 때 인내는 미덕이 아닌 생존 필수 요소가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것일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벌써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 말이다. 내가 무언가 남들보다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주어진 한계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한 실천 활동, 즉 연습을 해야만 한다. 물론 연습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되든 안 되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을 때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으며 최소한 그 행위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이제 나는 무엇인가에 몰입하려고 노력한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몰입해 있을 때는 고통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정한 인내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한계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한계다. 내일의 한계선은 오늘의 노력에 의해 새로이 그려질 것이다. 한계의 범위를 아주 조금씩 넓히기 위해 때로는 매우 많은 시간과 눈물겨운 노력, 그리고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 자신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고 느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당장의 변화 없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 현재 상황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실행해 보는 게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는가. 지금, 그리고 여기, 미래와의 관계 형성하기. 희망은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한다.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 현재에 충실할 때에만 희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의 현실로 구체화될 수 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였으므로 미래는 다가오는 현재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시간은 오로지 현재로만 경험된다. 고통으로 인해 현재를 허비하면 그 결과인 미래는 고통의 연장선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인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의미 없는 행위, 그러니까 시간 낭비이다. 한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해 얼마간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부정적인 결과가 예견될 만한 요소가 있거나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면 불안감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현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 현재의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만다. 모든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되며 모든 인간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현재는 나의 전부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재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나는 다시 한 달 후, 반년 후에 약속을 잡고 계획을 세운다. 어떠한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정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굳게 다짐하면서 나는 내가 한 달 후에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음을, 반년 후에 약속을 지킴으로써 반년을 견딜 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현재는 미래와 관계를 맺고 마침내 미래가 되어간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내가 정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고단한 현실을 버텨내며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죽고 싶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던지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지금 너무 힘들다 하는 말의 은유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나는 당연히 삶을 포기하려 했던, 바꿔 말해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나의 시도는 성과가 있어서 나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나의 시도가 모든 경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겠다는 사람을 어찌 말릴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자살을 시도한 유명인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런 기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그 전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그러한 신호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그들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것일까? 대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며칠째 갇혀 있는 것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떠올린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뿐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요즘 나는 분명히 느낀다. 살면서 위기를 겪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자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죽음 자체에 대한 갈구가 아니라 삶의 괴로움을 더는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이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 우울감을 다스릴 수 있다면 자살 생각 역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진짜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가 아닌 어떻게에 집중하자.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찾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최소한 보이지도 않으며 돌이킬 수도 없는 원인을 찾는 일보다는 쉬운 것일 테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은 후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비록 이것이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렇다.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길이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아주 훌륭하다. 결과 예측이 어렵거나 애매한 상황일 때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가장 나은 선택의 가능성이 크다. 첫째로 드는 생각은 뇌가 그 시점까지의 여러 정보들을 근거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무언가를 그만두려 해선 안 된다. 그런 상황에는 우리의 판단이 충분히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그만두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내 이성이 감성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던 것을 계속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당신에게 닥친 사고를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화살에 맞은 당신은 매우 불운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두려움, 걱정, 후회, 자포자기라는 이름의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쏜 것이다. 이런 두 번째 화살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첫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나쁜 사건이 있을 때 두려움, 불안, 걱정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게 당연하다. 일단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함께 미래에 대한 재앙적인 예견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흐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될 때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암울한 일들을 떠올리며 내 미래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절망하는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하다. 아, 지금 내가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당연히 일어난 것처럼 여기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결말을 떠올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야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자기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면 내 심장을 향해 날아오던 두 번째 화살은 그대로 힘을 잃는다. 이성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 정도가 되면 충동적으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리는 대신 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고민할 수 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을 맞은 후 두 번째 화살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식사와 수면마저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건강마저 돌보지 않곤 한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어차피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삶이란 전장에서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화살 하나로 인해 쓰러져 버리거나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으로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불안과 우울에 빠져 있을 때 행복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해법일 수도 있다.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장면은 어느 화창한 봄날 벚꽃잎이 눈처럼 날리는 거리를 나의 손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달리다가 자전거에서 내려 아이들과 함께 자장면을 먹고 흩날리는 벚꽃잎을 손으로 잡아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손자들에게 자전거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경제력과 함께 노년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즉, 균형 감각과 근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망이 그보다 더 크면 행복은 어쩔 수 없이 작아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진다면 분모인 소망을 줄임으로써 행복을 높일 수 있다. 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행복의 과정이 되리라 믿으며 그렇게 나는 오늘을 살기로 한다.